안녕하세요. 엉클즈의 돈돈 주간경제 뉴스 해설 시간입니다. 자, 국내 경제 뉴스들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돌아가는 내용들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만한 뉴스를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국제경제 뉴스부터 전해드릴까요? 화웨이 때리면 애플로 보복, 미중 신냉전 불꽃, 이런 뉴스가 제목으로 떴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미국 중국 간의 갈등이 기술 분야를 포함해서 무역 분쟁으로 번지는 위기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차단에 나서자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듯이 애플 등을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소프트웨어 기술을 응용한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미국 허가 없이 화웨이에게 반도체를 주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수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화웨이를 포함해서 114개 계열사를 블랙리스트에 포함해가지고 이와 유사한 전략을 썼었는데, 그때 화웨이는 위탁 생산, 파운드리 생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교묘하게 이를 잘 넘어갔죠. 미국이 이런 제재를 하는 것은 통신 장비 사용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국가 정보, 안보 관련된 정보들을 중국이 빼앗아가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글쎄요, 뉴욕타임스나 이런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11월 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더 득표에 유리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취하는 거라고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보복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 중국도 애플, 퀄컴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조사, 심지어는 보잉의 항공기 구매까지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작년을 시끄럽게 했던 미국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올 1월 달에 조금 추가 관세가 보류되면서 소강 상태에 들어갔는데, 다시 코로나19 때문에 번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뉴스였습니다. 글쎄 한마디 코칭은 무역 정책을 포함해 가지고 경제 정책들이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필요악이죠. 계산기 두들기는 그런 손익은 기업이나 국가나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나중에 큰일 나는 문제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계산이 여기에 깔려 있다는 거죠.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표심을 노리는 무역 정책, 경제 정책은 결국 미국, 중국이라고 하는 경제 강국들 이 싸움에 글로벌 경제가 영향을 받고, 특별히 한국처럼 이렇게 작은 나라들은 더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계 경제를 조금 많이 어둡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는 것도 아울러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경제는 뉴스로는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면서 코로나발 경제 피해는 제한적이다, 이런 제목의 뉴스를 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2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등급도 향후에 안정적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는 코로나19 확산에도 한국은 경제적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제한적일 거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배경을 밝혔네요. 유사등급 국가에 비해서, 유사등급 국가는 영국, 프랑스가 아마 이런 AA2 등급에 해당되는데,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고 재정과 부채 상황도 크게 악화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대응 능력을 보고 거시경제, 재정 통화관리 능력에 영향이 있으니까 견조한 성장 잠재력, 부채 재정 지표도 유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코로나19가 계속된다면 한국도 뭐 수출 지향적 제조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 투자에 영향을 받을 것 같지만 뭐 그런 것들이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단지 고령화하고 북한과의 지정학적 위험 이런 것들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디스가 이렇게 한국의 신용 등급을 평가한 것은 2015년 12월 이후로 3년 넘게 3년 6개월 가까이 되네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나 스탠다드앤푸어스도 유사한 등급을 평가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엉클즈의 원포인트 코칭은 여러분들이 국가신용등급 평가라는 것을 좀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 국가의 경제적인 안정성을 평가하는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들이 수시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외국 자본을 유치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금리적으로 상당히 등급이 높으면 우대를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또 대외 신뢰도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개인의 신용등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용대출을 받을 때 등급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대출 금액도 좀 더 많은 혜택을 보지만 금리 측면에서도 0.1%라도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국제신용평가사로는 지금 말씀드린 무디스도 있지만 피치, 그 다음에 스탠다드앤푸어스 이 세 개의 평가 회사들이 내린 등급 평가를 좀 평균해서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에서 나라에 대한 안정성, 그 다음에 성장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엉클조의 주간 뉴스 여기까지입니다.